with crimson secrets and forbidden bliss. Can't stay still, don't stop.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영상은 제가 선원으로 승선하면서 장점 5가지 그리고 단점 5가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시작하기 전에 해기사에 대해서 너무나 환상을 갖지도 혹은 너무나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바라보지도 않았으면 하는 걸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는 H라인 해운에서 항해사로 승선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사망사예요. 먼저 단점 5가지. 단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육상하고 조금 다른 점 5가지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짧게는 4개월, 길게는 11개월, 12개월 정도 승선을 하는데 그 기간 동안 가족이나 친구를 볼 수가 없어요. 크리스마스, 연말, 연초, 명절, 심하게는 경조사까지 참석을 못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짜 만성 피로예요. 승선하는 순간 퇴근 없는 출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8시부터 12시까지 당직을 쓰잖아요. 항해 당직을 서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데이워크하고 좀 쉬다가 저녁 먹고 데이워크하고 이게 월화수목금토일 반복되는 거예요. 하선할 때까지. 그래서 저는 승선하면 소원인 게 아침에 늦잠을 푹 자보거나 아니면 밤에 조금 일찍 잠에 들어보거나 하는 게 진짜 소원이에요. 뭐 중간에 푹 쉰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진짜 심한 경우에는 한국에서 정박 중이었거든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그 다음날 새벽 1시에 잔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일적인 피로 말고도 예전에 제가 콜롬비아를 갔잖아요. 콜롬비아를 가려면 후진을 14번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14번이 저희가 비행기 타고 콜롬비아 도착해서 갑자기 시차가 바뀌는 게 아니라 콜롬비아에 도착할 때까지 1시간, 1시간, 1시간씩 점차 느려지면서 총 14번의 후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체 리듬을 계속 그 시간대에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게 또 피곤해요. 한국에서 계속 살아온 생체 리듬이 있는데 그게 자꾸 이제 깨지니까 그런 데서 오는 피로도 또 무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정박해서 로밍을 하지 않는 이상 배에서 와이파이를 쓰는데요. 이 와이파이가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심지어는 연결이 안 될 때도 있어요. LTE로는 앱 같은 거 열거나 검색하고 하면 금방금방 열리잖아요. 그런데 배 와이파이로는 체감상 그 속도의 한 5, 6배 정도 더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검색해보고 싶은 것, 찾아보고 싶은 것, 그리고 누군가와 연락을 한다는 게 육상처럼 간단하고 쉽지만은 않고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어플 중에 IMO라는 어플이 있어요. 그 어플은 통화나 메시지 주고받는 게 카카오톡보다는 조금 더 빨리 가는 편이에요. 여튼 한국에 와서 LTE를 딱 켜서 뭔가 찾아보면 바로바로 열리는 그 쾌감에 가스 활명수를 한 잔 칵 마신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이 무겁던 체중이 촥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나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혼자 이겨내야 한다는 점. 물론 육상도 혼자 자취하고 또 회사 나가고 하면 홀로 이겨내야 할 것들이 많지만 여기는 바다라서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당장 돌아갈 가족의 품도 혹은 친구의 그런 품도 없잖아요. 그래서 더 혼자 이겨내야 된다는 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면 아픈 대로 또 마음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이겨내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날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100이면 100, 매일 그런 건 아니지만 저기압 부근을 지나가거나 태풍 부근을 지나가면 해상 상태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배가 10도, 20도씩 롤링을 하기도 하고 피칭을 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지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진짜 그 일주일간의 롤링은 정말 말로 표현을 못해요. 그 고통은 괴로울 수준이거든요. 육상은 참을미가 낮다 하면 걸으면서 좀 시원한 공기 좀 마시고 하면 나아지잖아요. 그런데 선박은 어디 피할 것도 없고 진짜 머리도 깨질 듯이 아프거든요. 예를 들자면 롯데월드 해성특급을 한 바퀴 타고 머리가 좀 아파서 이제 내릴 때가 됐는데 못 내리는 거예요. 계속 그걸 타야 돼요. 머리가 굉장히. 그리고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 제가 이거 면접 때도 승선 생활의 장단점을 면접관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셨을 때 제가 장점 중에 첫 번째로 대답한 것도 이거랑 똑같아요. 바로 대자연을 보는 그런 감동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진짜 밤하늘에 별자리가 진짜 쏟아질 듯이 많이 보이는데, 북반구에서는 오리온의 그 삼색성 아시죠? 벨트 3개 있는 그 별자리가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거든요. 바다가 유리같이 정말 고요할 때도 있고, 고래떼, 돌고래 때도 종종 보고요. 별똥별도 진짜 많이 떨어지고, 은하수도 저 멀리 보이고, 선셋 선라이즈, 그걸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다워요. 진짜 어쩔 때는 감동도 받고 벅차오르기까지 하거든요. 그걸 실제 눈으로 보고 있으면요. 댓글하고 더보기란에 영상 링크를 하나 첨부해 놓을게요. 거기로 들어가시면 30일 동안 타임랩스를 볼 수 있거든요. 4K, 화질 4K로 된 타임랩스를 보실 수 있어요. 정말 그것 그대로 저희가 경험하거든요. 진짜 그거는 육상에서도 못 느낄 감동이에요. 진짜 그걸로 그 자연으로부터 정말 힐링을 많이 얻거든요. 그런 풍경을 보면서 그게 제가 꼽는 단연 1등의 장점이 아닐까 싶고요. 두 번째로는 남성분들 기준의 경우에는 대체 복무를 할 수가 있어요. 승선을 하면서요. 근데 그 승선 기간에 당연히 경력도 쌓고 돈도 버는 거는 또 덤이죠. 이 월급의 경우는 정말 제가 딱 얼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순 없어요. 왜냐면 벌크선이냐 탱커냐 뭐 LNG냐 아니면 뭐 카캐리어냐 뭐 컨테이너선이냐 이런 선종에 따라도 굉장히 돈이 다르고요. 뭐 외항상선이냐 내항상선이냐 국내만 다니는 화물선인지 아니면 외국으로 다니는 화물선인지에 따라서도, 그리고 회사에 따라서도 이게 정규직으로 뽑냐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하냐에 따라서도 그게 조금씩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연봉 5천만 원 정도 평균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일찍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도 어느 정도 좀 나이대에 비해서는 많이 벌고 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 번째로는 외국에 정말 많이 나갈 수 있어요. 저는 실습 때부터는 뭐 중국, 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스웨즈운하 지나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 다 들어가 봤고, 사망사로 승선을 하고 나서부터는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남아공, 그리고 호주 이렇게 또 다녀봤어요. 저는 외국분들 만나서 같이 일을 하는 게 참 재미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허락되면 그 나라의 상륙도 잠시 다녀올 수 있고요. 또 배 자체가 한국인만 타는 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저는 인도네시아 분들이랑 같이 타고 있고, 그 전에는 필리핀 분들이랑 같이 탔었어요.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 분들에게 하루에 뭐 한두 개씩 조금씩 인도네시아어를 배울 수 있거든요. 소통하고 같이 어울리려고 해요. 네 번째로는 본인만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어요. 일단 해기사 면허를 가지고 있고 그 면허를 가지고 승선을 하고, 승선을 하면서 경력을 채우는 거잖아요. 승선 경력이 있어야만 혹은 해기사 면허가 있어야만 지원할 수 있는 공무원이 따로 있거든요.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생각했던 게 뭐 직업을 가지는 뭘 하든 한 분야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걸 채택을 하자, 선택해서 학교를 선택하고 직업도 지금 선택해서 쭉 오고 있는데요. 뭐 어찌됐든 나중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배 생활을 해봤으니까 어떤 느낌인지 조금 더 잘 공감이 가잖아요. 그런 부분이 또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다만큼 진출 분야가 정말 넓어요. 선배님들 중에 물론 도선사님, 선장님, 기관장님 하시는 분들 있고요. 해상 변호사 하시는 분들 있고요. 세빙선에 근무하시는 선배님도 있고, 보험회사라던가 또는 다양한 해운 관련 공무원, 그리고 해경에 나가 계신 분들이 많아요. 대리점이나 선식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아예 외국으로 나가서 외국 상선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참 그분들을 보면서 꿈을 크게 품으면 진짜 어디든 진출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저도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좀 더 열심히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의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영상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야에 대해서 환상만 가지고 뛰어들었다가 전혀 예상치도 못한 그런 좌절과 시련에 포기할 것이냐, 혹은 걱정을 땡겼어서 가불해서 원했던 꿈을 이루지도 못할 것이냐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선택이 참 쉽지만은 않죠. 제 과거를 돌이켜보면 저는 항상 어떤 것을 생각했을 때 그게 더 마음이 벅차오르고 심장이 더 두근거렸던 그 일을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면 항상 뭐 어떤 선택을 하시든 어디까지나 선택은 본인의 결정에 달려 있으니까 그런 마음 깊은 곳에서 생각을 곰곰이 해봤을 때 우러나오는 그런 내면의 소리에 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With crimson secrets and forbidden bliss, can't stay still, don't stop that thrill. My bones crave your skin, temptation within, mistakes ignite the silence. Nightmares creep while you and me repeat. This bittersweet heat is suffocating. I'm waiting and always hesitating. Kryptonite desires set my heart afire. Heart on fire.